어쨌든 간에 대변인 부임하시고 나서 지금 최대 현안은 사법개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대 개혁 법안을 민주당 같은 경우에 처리를 한다는 거고 네. 어떤 경과를 지금 밟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 주부터는 필버 정국이다 이렇게 지지난주부터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특히 내란 청산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이 조이대 코트의 무지몽매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법부를 제어할 수 있는 입법부의 기능과 권능이 뭐냐. 결국에는 사법개혁을 조금 더 가속화하는 거 말고는 다른 해법이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14명이 앉아서 한 나라의 운명을 특히 이제 국민의 기본권, 투표권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문제를 그렇게 결정한다. 이거 안 되겠다. 대법관 수를 좀 25명까지 늘려서 전체로 좀 해안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대법관 증원을 좀 해야 되겠다. 법원조직법을 바꿔서. 그리고 재판 소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심제로 되어 있긴 한데 그걸로도 억울해서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 소원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는 기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걸 가지고 계속 국민들에게 피해가 된다라고 주장하는지 다소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 왜곡죄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남국 대변인이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할 것 같은데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민변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치하게 살펴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과도하게 드라이브 거는 거 아니냐라는 그 문제 제기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새 구독자가 하도 빠져가지고. 지금 사법개혁 3대 법안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곰곰이 이제 대법원의 입장이라든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워딩을 들어보면은 예. 그 세 개 중에서 그 대법원이 가장 반대하는 법안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생각으로는 재판 소원 제도를 그렇죠.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재판 소원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대법관 증원을 가장 거슬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그 법원의 최고 법원이라고 하는 그 권능과 기능은 사실 대법원이냐 헌법재판소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생각했을 때 국민들의 헌법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재판소로 보는 게 맞는데 그러나 기능적 역할과 사회적 위상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대법관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고 역전을 시키는 게 바로 그렇죠. 바로 헌법소원 제도입니다. 그 헌법소원의 대상을 대법관들이 판결한 마지막에 3심까지 판결한 재판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위상 자체를 바꿔 놓게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시비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는 것, 위헌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고 있는 통치 행위의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하는 통치 행위에도 위헌성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죠. 왜 판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못하느냐라고 하는 의문은 당연히 가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법원 표면적으로는 뭐 사심제다, 뭐 헌법 위반이다 운운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최고 법원의 지위를 둘러싼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것이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국민 기본권보다는 대법원이 법률 해석권이나 최종 판단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그 역량을 헌법재판소가 가져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의 최종 법률 해석권이라고 하는 게 준 국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입법권이 미비한 것은 사실 판례로서 해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법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사회의 틈을 메꾸는 역할을 법원이 하고 또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역할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뺏긴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다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걱정하는 게 대법관들 그다음 수 문제라고 봅니다. 수 문제. 증언 문제.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대법원에 간 사건들이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심리 불속행 기각 쉽게 얘기해서 심리도 안 해보고 기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법관 수를 늘린다는 것은 국민의 그런 기본권을 뭔가 보장해주는 느낌인데 대법원에 있는 분들은 그걸 왜 반대하는 겁니까? 우리 헌법에서 가장
재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공정한 재판 그리고 신속한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도 사실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공정한지 그다음에 신속한 재판을 받는지 몰라요. 큰 그냥 일반 민사 사건 하는데 거의 1, 2심에 1, 2년, 2, 3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22년도 사건을 네. 22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 하고 있죠. 네. 야. 끝나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절대 그런 거 취하를 안 합니다. 아. 네. 힘들어요. 야. 그런데 1, 2심은 재판부가 가끔 연락이라도 해줍니다. 그 재판 안 중간중간에. 받아보시죠. 재판 안 받아. 이번에 한번 받아보시죠. 이번에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한동훈 전 대표 왜 뭐 합니까? 아, 그래요? 네, 저를 허위사실로 거셔야죠. 아, 형사 민사 다 받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저 말고 이정주에게를 좀 가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게 그 1, 2심은 그래도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 불러라도 주고 연락이라도 주는데 통지라도 해주는데 대법원에서는 세워라 내워라 아무것도 하는 게 그렇구나. 거의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사건 초기에 한두 번 통지해주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이 정도 해주고요. 재판 심리 중인 게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3, 4년, 4, 5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법정 심리 기일을 열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받을 3심이라고 하는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번 사법개혁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번에 개혁법안 제출한 거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더 증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위해서는 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마치 이제 대법관 수가 증원이 되면은 밑에 하급심 그 판사들을 채우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심리가 이제 부족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연간 단위 계획으로 같이 늘리자는 게 민주당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지금 판사 수가 전체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판사 수의 전체를 연간 단위로 단계적으로 늘리자, 충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논리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기득권 밥그릇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최고법원으로서 본인들이 누려왔던 지위에 손상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로 그 권능과 권한이 넘어갈까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80년 헌법체제가 뒤틀리는 거다. 개헌하지 않으면 불가하다. 뭐 독일과 우리는 전혀 다른 뭐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오늘 조간신문들 꼼꼼히 봤는데 예전 같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정도 얘기했으면 일면 머리로 최소한 사이드톱으로는 나와줘야 되는데 세게 가는데 네, 정치면 사회면에 상당히 하단 기사로 꾸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파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사법부가 권위가 있으려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규현 판사의 재판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내란과 그리고 김건희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사건이 쭉 이어지는 거 보고 또 그 공교롭게도 또 조금씩 다 하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영장전담부에서 전부 다 영장 내주지 않는 것들 이거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에 문제가 있다.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정 과정에서의 의혹은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종합할 때 사법부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과거에 전례 없이 저는 더 추락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 기득권을 더 누리겠어라고 주장을 하니 그걸 누가 고지고대로 듣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개혁 법안을 논의하려면 기본적인 자질이나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노태학 대법관이 그렇죠. 다음 달 3일에 퇴임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일손이 달리고 부족하면은 그 후임을 채워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제청을 안 해가지고 누구를 해야 될지 국회가 지금 분간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법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장 자체가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네. 대법관 수가 부족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하면서 본인들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사실은 정말 지금 현재 개혁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개혁 법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개혁 법안은 없으면서 단지 대법관을 증원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 정말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한 연구하고 법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법부가
대법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해가지고 대법관 수는 그대로 놔둔 상태로 그냥 3심제 법원만 따로 별도로 심리하는 그런 어떤 법원을 만들려고 설치하려고 로비하고 뭐 박근혜 정부에 이렇게 로비하면서 재판에 개입하려고 했었지 국민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저는 사법부의 정 심각한 위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네. 지금 뭐 우리 구교영 기자님이 인심을 후하게 쓰셔가지고 4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아 바로구나. 네,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네요. 다음 주 이날이 네. 노태학 대법관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공석이 되는 거죠. 임기가 마무리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최소한 인사청문회 하고 어쩌고 하는데 한 달 이상은 그렇습니다. 걸립니다. 네. 그러면 최소 한 달 정도는 그리고 노태학 그 대법관이 그만두면서 선관위원장도 그만두겠다는 입장이시라는 거예요. 뭐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닌데 국회 법사위원인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뭐 전에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방선거 D-99일인데 최소한 앞으로 30일 가량은 선관위원장이 없는 선거 시스템에 놓이게 되는 건데 야. 과연 이게 책임 있는 대법원장의 태도인 거냐? 일단 뭐 사법개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회가 미우니까 이런 것도 하기 싫은 거 아니야? 일종의 직무유기 또는 업무방해 또는 업무 해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끊임없이 민주주의 절차에 를 훼손하거나 도전하는 방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아니, 생각이 좀 듭니다. 통상적으로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2주 정도가 걸렸었는데 지금 한 달째 안 하는 거고 이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김민기 판사, 박순영 판사, 손봉기 판사, 윤성식 판사 4명의 후보군을 올려놓은 상황인데 1월 21일 날 했죠. 도대체 어디서 막혀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한 달이 대법원에서 넘게. 대법원에서 대법원에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맡겨.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네. 조희대가 4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왜 안 올리냐를 궁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예를 들면은 갈등선이 있기 때문에 과거 네.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나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 간의 관계가 소통이 원만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스무스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막혀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교착 상태냐. 그렇죠. 다른 거 다 떠나서 법원행정처장만 하더라도 박영재 대법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파기환송 주심 판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어서 오는 날 국회 법사위원회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자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간주한다라는 것이고 사퇴하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반대하고 반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다수 여당 의원들 그리고 뭐 집권 야당에 해당하는 조국혁신당 등의 의원들이 다 입 모아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흔들림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와 싸울 결심, 국민과 싸울 결심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 윤 어게인을 원해서 이러는 건가? 라는 의심조차 가능한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은 빠르게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죠. 임명으로는 부족하죠. 네. 조희대와 그리고 주심을 담당했던 박영재 그 대법관은 사퇴를 해야지 그래야지 오해가 불식되지. 네. 노태학 대법관을 후임을 임명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 논란에 오해를 불식시킬 수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당 대변인이시군요.